자, 오늘은 짧게 주가의 바닥 그리고 꼭지를 확인하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가의 바닥과 꼭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순 없죠. 정확하게 알 순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응성을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렴풋이라도 맞추는 게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 낫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 반응성을 보면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칩시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악재가 생겼을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지는가 하는 반응성, 리액션. 이건 그냥 제가 만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악재에 대한 반응성이 굉장히 무뎌지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호재에 대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호재에 대해서 반응성이 또 무뎌진다.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반도체 회사가 캐펙스를 해가지고 뭐 어디 수주를 받아서 명확한 출처도 있고 캐펙스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장을 엄청 할 상황이야. 성장할 것 같은 공시가 떴는데 주가가 별로 반응을 안 한다. 요거면 이제 기대감이 만땅 차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반대로 요 바닥에서 뭐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유상증자도 있을 거고, 이건 주가적인 면인 거고, 회사에서 뭐 사업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과징금을 받았다. 과징금을 받아서 어떤 회사가 뭐 200억 과징금을 받았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한 200억도 안 나는데, 그럼 되게 큰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 혹은 뭐 전기료를 인상을 안 해준다고 했다. 한국전력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게, 보통은 이제 앞으로 내려갈까 올라갈까만 보지, 실제 어떤 극단적인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을 유심히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꼭지를 어떻게 알겠어? 혹은 바닥을 어떻게 알겠어? 물론 제가 요거를 알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숏을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공매도 얘기고, 공매도가 무슨 말이냐, 주가가 내려갈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저는 이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꼭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보통 그 아는 수준 이상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가 꼭지라 생각했으면 더 이상으로 가긴 하던데,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먼저 팔아도 손해를 보진 않죠. 뭐 이익이 좀 적을 뿐이지. 근데 결국은 저는 이 바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닥에 대해서만 주식시장에 입문해서 굉장히 뭐 10몇 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둥, 뭐 이런 거겠죠. 팔라는 둥,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본 격언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를 자기가 요 자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했냐, 혹은 정확하게 한번 핀포인트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보통 요 자리는 어떤 순간이냐면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없어지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 남은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데, 여기는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 10% 남아 있었다고 치면 여기는 5%가 될 거고, 0%가 되는 그 순간이 바닥입니다. 왜냐?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터져도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터져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다시 기대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회사의 본질과 vs 기대감, 이 두 가지 요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식 투자는요. 뭐 다른 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뭐 가치 투자냐 뭐냐 이런 어떤 큰 틀에 대한 논의를 제쳐두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확률이 높은 투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쫓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카테고리 안에 가치 투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사실 명확하게 규명을 하면은 저는 확률이 높은 투자를 좋아하는 거고요.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찍는 이 순간을 많이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 바닥을 알아서 이게 바닥 시간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나중에 오르면 파는 요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역발상 투자 컨트레리언이라고 하죠. 이거가 저에게는 좀 더 가까운 방식인데요. 이 역발상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바닥이 어디쯤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쪽 빠졌을 때, 모두가 엑싯 했을 때, 그럼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거죠. 뭐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어떤 비즈니스나 뭐 어떤 다른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고, 요게 너무 뭐 PBR적으로 싸다든지 PER로 싸다든지, 혹은 이 회사에 대한 강한 매니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 매니아들은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 보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큰 손이라고 하던데, 큰 손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손들이 작아지면서 이게 이제 조약돌로 바뀌게 되면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코스톨라니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큰 손, 흔히 말하는 우리가 큰 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별별 이런 작은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벤트라고 치면, 그래서 주가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면 이거죠. 주가의 꼭지는 호재에 대해 반응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꼭지가 되고, 바닥은 악재에 대한 반응성이 제로인 상황에서 바닥이 된다. 반대로 호재가 뭐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생기면 주가가 이렇게 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가가 언제 바닥이 되고, 바닥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꼭지는 어느 상황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